아니 그 이게 이제 첫 여름 완주가 이제 세 번째 네, 맞습니다. 책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신간 책인데 네. 그 김금희 작가님이라고 저희 그 문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핫하신, 분이죠. 네. 네. 처음 이제 기획이 시작된 건 2021년 제 머릿속에서 시작된 거. 굉장히 오래됐네요. 예, 그래서 듣는 소설이라는 음. 기획으로 시작이 됐어요. 그래요. 예,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종이책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전자책을 만들든지 선정해서 뭐 오디오북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거든요. 보통 책이라는 게. 근데 저희는 아예 오디오북을 먼저 만드는 책을 이제 만든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독자로 시각장애인 독자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이후로 한 달 후에 이제 종이책이 서점에 깔리는 그런 거군요. 예, 그런 이게 듣는 소설, 그러니까 오디오북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요게 좀 그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얘기. 네네. 예. 아버지가 원래 좀 눈에 장애가 있으셨어요. 어려서부터. 네,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은 옛날부터 이렇게 바닥에 뭐를 놔두면 안 됐었어요. 계속 차고 다니시니까. 네. 그러셨고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, 독자분들한테 먼저 선물을 드리는 거죠, 책을.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다리시거든요. 그래요. 서점에서 깔려 있는 베스트셀러들 뭐 이렇게 소문도 들으시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모르고 오디오북으로. 그래서 오디오북을 먼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리면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기획이죠. 요게 이제 이런 그 정민 씨의 마음이 통해서일까 이제 그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김금희 작가님께서도 네. 선뜻 이렇게 또 동참을 해주셨다 그래요. 그렇죠. 사실 정말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라서 그래요. 제가 네. 그 제안을 하는 것과 동시에 포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야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저 회사 자체는 너무 작은 회사니까 그래요. 그 책을 뭐 잘 낼 수는 있을지 관리는 될지 재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도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취지에 동감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. 아니 좀 어쨌든 이제 오디오북이 이제 4년 만에 완성이 되고 아버님의 반응이 또 궁금한데 뭐라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? 이제 저희 어쨌든 제 아버지 때문에 만든 책이니까 그 유튜브 링크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보내드렸어요. 재밌더라라고 하시고 그래서 출판사는 지금 얼마를 번 거야? 그 재무 관련 누가 하고 있는 거야? 세무사는 누구고? 그 직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?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아서 할게요 하고 끊었어요. 아 엔딩이 네네. 너무 너무 이거-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아니 다 잘하고 있는데. 그래서 아니 근데 네. 아버님을 위해서 책을 만든 아니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요. 그래, 아니, 그럴 문제- 때 마찰은 피할 수가 없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.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엄마가 자꾸 바닥에 있는 거 자꾸 치우는 거예요. 바닥에 있는 것들을. 왜 이렇게 나중에 왜 이렇게 치워 하는데 엄마가 약간 저한테 화를 냈어요. 너는.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시는 거는 장애가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안 보이니까 계속 바닥에 있는 것들을 발로 차고 다니셔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우리 아버지가 눈이 전 시력이 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. 그 전까지. 근데 이게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고 저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으셨으니까 그래서 운전도 못 하시고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아빠는 운전을 못 하지라는 것 때문에 되게 짜증도 나고 그랬었거든요.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우리 가족들. 저희 그 첫 책,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첫 책 살리는 일이라는 책이 나올 때쯤 돼서 아버지가 공교롭게 이제 그 눈이 안 좋으시니까 사고가 나셨는데 눈으로 사고가 또 와가지고 시력을 좀 잃으신 거죠. 아하. 네. 제가 그때 일생이라는 영화 촬영 직전이었고 엄마 전화가 와서 뭐야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. 근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. 아버지 그렇게 된 거 보고 그리고 아버지 속상해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. 원래 눈이 이제 눈에 장애가 있으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60년을 살아오셨는데
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아예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에 제가 저 자신을 동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나는 장애인의 아들이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아주 못된 동정 같은 게 저 자신한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때 내가 나를 동정했던 그 마음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. 정작 한평생을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때는 좀 아버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유독 기억이 나는 순간이 저희 아버지가 책을 안 버려요.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책을. 공무원이고 회사 다니고 이러는데 뭐 책을 막 많이 읽을 시간은 없잖아요. 눈도 원래 안 좋으셨는데. 근데 어쨌든 저희 이게 집에 가면 책장에 항상 아버지가 옛날부터 읽었던 책들 막 노래진 거. 엄마가 좀 버리라고 하면은 책은 절대 버리는 거 아니라고. 저도 그래 책을 안 버리거든요. 약간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한테 책은 버리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.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첫 책이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선물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상심을 했죠. 아 그래도 이걸 읽든 안 읽으시든 뭐 드리는 게 맞는 건데 아예 읽을 수 없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그래서 조금 상심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책을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걸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살면 이게 결국 종착역도 안식도 평화도 없는 끝없이 피곤한 여행이 될 뿐이거든요. 산다는 게. 종이책을 만든다고 해서 다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왜냐면 또 이게 비용이 그렇죠. 들어가고. 비용이 들어가고 네. 또 선정도 해야 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오디오북을 만든다고 또 장애인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. 아, 예. 그러니까 정말 좀 독서 접근권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. 시각장애인 그렇군요. 독자분들이. 네. 예. 그래서 이번에 좀 이런 형태의 책을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시각장애인 독자분들도 좀 만나 뵙고 북토크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. 네. 1년에 서점 그러니까 종이책이 8만 종이 나오거든요. 학술서, 잡지 다 합쳐서 8만 종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8만 종을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. 찾아보면. 시각장애인 독자분들은 소문을 들으면 자기들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거기 만들어주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어요.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읽어주지 않는 이상은. 계속 기다리셔야 되고 그 기다림이 헛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사실 천여름 완주 이번에 만든 게 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가장 처음 들었던 즐겼던 그 책이 아무도 관심 없는 책이 아니길 바랬어요. 비장애인 독자분들도 좋아하는 책을 본인들이 먼저 들었다라는 어떤 뿌듯함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한 거거든요. 이분들에게 즐길 거리가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